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펭귄 각종 과학관 이정모 관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한 거의 2년 만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2년 사이에 와이스트리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더라고요. 네. 그 전에 왔을 때 조그만 방이었는데, 학고방. 여기는 뭐 거대한 기업처럼 돼 있어서 처음에 스튜디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오해하십니다. 무슨 KBS 무슨 커다란 스튜디오 가는 2년 사이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구나. 오해하십니다. 저희는 멸종하면 안 되고 저희는 롱런을 해야 되는데 책 제목이 찬란한 멸종이었어가지고 이게 신간이죠. 아니 근데 멸종은 멸종인데 어떻게 찬란한 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멸종이라는 게 네네네.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라져야 했던 거잖아요. 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공룡을 좋아하지만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룡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생태 공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멸종들은 옛날부터 차곡차곡 생겼던 멸종들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 덕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멸종이죠. 앞으로의 멸종은 우리가 그 대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이제 멸종이 되어가고 있는데 혹은 멸종 위기 동물들도 많은데 솔직히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잖아. 관심도 안 갖고. 근데 인류가 멸종된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멸종이 찬란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멸종하지 않는다는 거. 인류가 멸종하는데 그게 뭐가 찬란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버틸려면 그 우리만 빼고 나머지 동물들은 멸종해도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을 걱정해요. 그게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직박구리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생태계가 무너져서 우리도 멸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멸종들은 너무나 찬란했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으니까. 빈 생태계가 생겼어. 그 전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 제목도 찬란한 멸종이라고 한 거는 멸종이 계속 찬란하게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멸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멸종을 경고하지만 멸종하자는 거면 난리 나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하지 않아야 우리가 멸종을 보고 찬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첫 장에서부터 2150년 인공지능 입장에서 서술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인류가 멸종한 다음이라던데요. 그렇죠. 이거 멸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멸종을 안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면? 이대로 우리가 변화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당시에 누군가 인간의 멸종도 누군가 지켜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그머니 마지막에 멸종돼 끝이야. 그럼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면 너무나 슬플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적어도 우리의 멸종 순간을 누군가는 기억해 주겠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멸종을 기억해 주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애정이 막 생겼어요. 저 친구들 함부로 굴리면 안 되겠다.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다. 인류가 멸종을 하면 유일하게 기억해 줄 친구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죠. 뭐 다른 동물들도 있고 벌레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 지적 생명체가 아니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가끔 공상을 할 때 많이 해보거든요. 인류가 멸종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 우리가 고대 문명에서 뭐 문자 이런 거 찾아내고 이런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인류는 과연 그런 것들을 남겨서 후대 어떤 동물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이 사람들 눈에 인류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종도 안 되면 누가 살아남겠냐 그게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지구에 우리밖에 지적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진다는 건 이제 지구의 지적 생명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남긴 지적 자산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시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와 같은 수준에 생기든지 아니면 외계인이 와서 우리를 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외계인이 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계는 반드시 있겠지만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이 너무 적거든요. 반드시 있지만 우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물리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구에서 다시 진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뭐 계속 에너지가 공급돼서 회로가 타지 않았다면
해로도 타지 않고 에너지가 계속 공급된다면 인공지능들은 우리를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해 주겠죠. 근데 그 인공지능이 인류를 기억을 하려면 전력이 남아 있어야 되는 전력이 거잖아요. 남아 있어요. 아니면 지들끼리 뭐 자체 발전을 하고 있든지. 네. 그 전력이야 뭐 태양광을 사용할 테니까 남아 있을 텐데. 네. 근데 문제는 뭐 지구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때, 그 자기는 내구 연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구 연안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럼 자기네가 로봇가 만들 수 있어?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필요한데 생명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로봇들과 인공지능은 수명이 딱 정해져 있겠죠. 내구 연한만큼. 이거 뭐 터미네이터처럼 이제 AI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미래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대로 간다면. 근데 앞에서도 제가 인공지능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한 게 2150년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2150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 130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멸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게 한 30년 돼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 6번째 대멸종이 완성될 시기는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제가 보기에도 10,000년은 터무니없이 좀 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 근데 500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그 시민들 겁주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그랬죠.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 한 30년 지난 사이에 500년이 짧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130년도 충분히 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생각보다 빨라요.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대로 놔두고 있으면 정말 순식간에 그 임계점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2150년은 너무 짧게 잡은 시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인간들이 그걸 충분히 130년 극복해서 네. 좀 더 할 거라 생각하지만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대로라면 이대로 이 기술 아니면 이 태도로 계속 산다면 나머지 시간은 130년이다. 130년에도 뭐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뭐 요즘 태어나는 애들이 마지막 순간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딱 저의 손주 세대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되지?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속도로 가면 130년이면 충분히 충분하다는 거죠. 멸종된다. 예. 역시 기후 변화. 기후 변화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진화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화 일어날 때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게 진화잖아요. 예.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 전에 뭔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뭐 사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와이스트리트에. 네. 근데 새로운 분이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네. 어떤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사장님이 될 수가 있나요? 그전 무슨 일이 있을 때나요? 그렇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할 거라서.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비켜주셔야 그분이 사장님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생기려면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멸종이에요. 예. 근데 멸종이 왜 되느냐 봤더니 가장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생명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 바로 기후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면 생존 조건이 가장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누가 멸종되고 1명, 2명 멸종된 게 아니라 단체로 멸종하게 되고 그러면 완전 또 새로운 생명들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이게 그 작년에 2023년도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한 해였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전년도에는 21년, 22년 계속 이게 최신 연도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2024년이 이제 제일 더운 한 해였다. 또 이렇게 내년쯤엔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2015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걔는 2015년에 태어나서 2021년까지 7년을 살다가 예. 2022년에 초등학교에 가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살았던 7년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에 가장 뜨거운 7년이었어요. 그중에 3년은 마스크 쓰고 살았죠. 그러니까 우린 아파트 단지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만나면 꼭 껴안아줘야 돼요. 아저씨 왜 이래요? 삼촌 왜 이래요? 그래도 너무나 불쌍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껴안아줘야 되는데 왜 불쌍한 느껴요? 인간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뜨거운 7년을 살았기 때문에 불쌍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7년이 가장 뜨거운 7년인데 네네네.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7년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7년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네. 근데 이게 걔네뿐만 아니래요. 2019년에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인간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뜨거운 20년이 언제입니까?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가장 뜨거운 20년은요. 2018년하고 그다음에 1년 쉬었다가 2009년부터 몇 년까지가 20년이 제일 더웠어요. 예. 근데 그다음부터는 편해요. 그러니까 2021년에 그 질문을 했을 때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가 20년이 제일 더운 거예요. 근데 제 늦둥이 둘째 딸이 2001년생이거든요. 나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점점 더워지는 걸 느끼겠어요. 그런데 걔는 태어날 때부터 더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 분들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기후를 경험해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내러티브로 보자면 그겁니까? 뭐 빙산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인류가 살 곳이 좁아진다. 계속 이겁니까? 그 살 것이 옛날 같으면 다 해안선에 몰아 사야 됐으니까 뭐 좁아졌겠지만 우리는 뭐 해수면 높아지면 조금 높은 데 가면 되죠. 동물들이 그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네. 온도에 따라. 예,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문제는 식물들이죠. 식물들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 더워 이도됐다 우리 더워서 죽을까요? 에어컨 틀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도가 한 뭐 42%밖에 안 되는 나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가축 사료까지만 25%밖에 안 돼요. 지금은 식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반도체 팔아서 아니면 조선 만들고 배 팔아 유선 팔아서 사오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더워지고 기후가 급격히 바뀌어서 기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몇 년 전에 중동 국가들이 한 해 두 해 사이에 확 민주화된 경험을 했었잖아요. 막 중동에 뭐 가다피 뭐 이런 사람들 리비아 같은 보면 아니 그 나라는 그 독재자 밑에서 수십 년간 잘 살았어요. 별 문제 없이. 예. 근데 한두 해 사이에 갑자기 확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일대가. 근데 그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2년 연속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여름에 폭염이 와요. 폭염이 오면서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밀농사는 선선에 잘 되거든요. 농사를 망치는데 왕창 망친 것도 아니에요. 겨우 15%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밀 생산이 15% 줄어드니까 중동 국가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다 독재자 밑에서 잘 살았는데 배고프니까 참지 못하면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역사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왕이 선정을 베풀더라도 가뭄이 오는 홍수 와서 먹을 게 없어지면요 왕조가 바뀝니다. 그만큼 식량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시 태평성대에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인류가 들어온 이후에 3대가 연속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항상 누구는 전쟁을 경험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전 세계가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후 문제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식량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우리가 잘못하면 반도체를 팔아서 식량을 못 사오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린 단 한 번도 먹을 게 없을 거라고 고민해보지 않았잖아요. 기후 문제는 우리에게 뭘 경고하냐면 당신들은 먹을 게 없을 수 있어. 먹을 물이 없을 수가 있었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고 해요. 우리가 또 어떻게든 버텨볼 텐데 동물들은 천천히 이동할 거고 식물들은 나무들이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네. 식물 생태계 무너지면 걔 생산자잖아요. 그건 초식동물부터 슬금슬금 동물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아파트 속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끈끈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주변이 텅텅 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쪽에서 먹을 게 없어지고 주변에는 생태계가 느슨해져 버리면서 우리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식량 자급률 낮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물가로도 체감을 하고 계시긴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뭐 1, 2년은 힘들어도 멸종까지 되겠어라고는 사실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딴 데서 하면 되지. 근데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의 지식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농사 지식은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 하고 있어요. 근데 기후가 급격히 바뀌면 그분들도 사라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농사를 뭘 재야 될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체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강대국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강대국 특징이 뭐냐면 농업 강국이에요. 강대국들은 식량 자급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발 국가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약간 도외시했죠. 그렇죠. 거기는 농촌 인구들이 빨리 도시로 와서 저임 노동자가 돼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농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농사 지식이 MBA보다 더 중요한 지식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경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농사 능력. 네. 완전히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도 종종 이제 뉴스가 되는 게 인도에서 어떤 품목을 수출 통제한다. 중국에서 자급률이 낮아져서 일시적으로 수출을 통제한다. 이러면서 막 가격이 엄청나게 뛰기도 네. 하고 이게 또 안보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다 그 나라의 기후 위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이게 다 줄줄이 엮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또 공평하게 뭐 1.5도의 충격, 2도의 충격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더워져도 더워지는 지역이 있고 추워지는 지역이 있고 홍수난 데 있고 가뭄난 데 있어요. 또 같은 지역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있고 한 나라도 부자와 가난한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년 전에 겨울에 가스가 확 올랐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21만 가구가 난방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 가구가 2.5명인데 뭐 저소득 가구 1.5명이더라고요. 주로 노인 가구죠. 혼자 계시든지 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만 가구가 난방을 못했다는 얘기 뭐냐면 30만 명이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하고 이불을 돌돌돌돌 말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 30만 명의 노인이 난방을 하지 못한 일도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후의 문제는 기후가 이렇게 자꾸 변할수록 우리가 엄청난 복지 수요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또 비용이기도 하고 비용이 사회적 거죠. 비용. 예.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이게 장마가 끝났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7월 15일에 찍고 있습니다만 장마도 패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국지성 호우. 달리다 보면은 저쪽은 맑은데 이쪽은 막 먹구름에 비가 막 폭우가 네.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우리가 30년 단위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는 급격히 변한 게 아니라 30년 평균을 내는데 그러니까 기후학자들도 고민을 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30년 단위로 생각하는 게 옳은 얘기일까? 최근에 이렇게 확 바뀌는데 이거 30년에 나눠서 이것을 지금 당장 이 패턴을 계속 할 텐데 이것을 30년에 녹아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느슨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또 그 난기류 관련된 비행기들, 난기류 만나가지고 뭐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크게 다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기상 이변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든 걸 얘기했는데 항상 편해졌어요. 이제 뭐 하면 아이고 기후기 때문이야 다 떠넘겨요. 떠넘기는데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생겼는가. 우리 잘 모르지만 기후 위기 때문이야 얘기하면 사람들 잘 받아들이고 그럴 가능성 커 보이고 하지만 뭐 그걸 아직 단정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거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일회용품 덜 쓰고 자동차 덜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사실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렇죠. 실천은 잘 안 되고. 문제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95%는 이미 있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기술의 문제는 아니야. 기술은 이미 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 의지의 문제다. 의지라는 게 뭐예요? 결국 세금을 쓰자는 거잖아요. 세금을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법이 없는 거지 기술이 없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요. EU 평균보다 거의 3.5배, 4배가 돼요. 우리나라가요? 예.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설마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해요. 제가 독일에 살아보니까 우리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 사람은 선호배를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나오냐. 산업.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석탄화 화력발전소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나라는 상당히 많은 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인당 배출한 양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그것만 보고서 야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네. 에어컨 꺼가 아니에요. 에어컨은 어떻게 꺼요? 에어컨 끄고 어떻게 살아요? 그쵸. 더운데. 예. 에어컨은 틀어야죠. 에어컨은 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야, 과학과 기술 발전하느라고 이 기후 문제 생겼잖아. 야, 너네 과학과 기술자 다 빠져.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사실 과학과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더워졌는데 에어컨 안 띄고 살 수 없잖아요. 전기 조금 먹는 에어컨 개발하면 되죠.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이 그런 거잖아요. 옛날보다 수십 이제 일밖에 안 쓰고 있는 거고 네네. 사용하는 에너지를 바꾸면 되는 거죠. 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에서 이게 왜 자꾸 여기서 부딪힐까요? 중요한 광고판인데 이거. 네네네. 근데 그래서 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로 네.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은 하느냐 알고 안 하느냐 문제인 거죠. 답도 알고 있고 기술도 있는데 의지가 없을 뿐. 네, 의지가 이거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급격하게 약해졌죠. 국민들은 약해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담배를 못 끊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네. 몸이 건강할 땐 담배를 안 끊어요. 네. 끊을 필요를 못 느껴요. 네. 담배 피고도 뭐 운동 잘하고 뭐 숨 잘 쉬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그때 맞다 담배 끊어야 그때 끊거든요. 네. 미국도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도 이제 화석연료 다시 더 많이 쓰도록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화석연료 엄청나게 쓰고 그 다음에 기후 협약에 탈퇴했다 이런 얘기 예. 있잖아요. 실제로요, 미국은 기후 협약에 탈퇴한 적이 없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그거 예.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취임 첫날에 바로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보였잖아요. 탈퇴하겠다 하고서 나중에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탈퇴할 때까지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탈퇴해서 그 취임할 때 하고선 그러니까 탈퇴 국내 법 절차 뭐 하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탈퇴하기 전에 거기도 정권이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또 많은 분이 생각하기에 야, 미국은 기후나 그다음에 뭐 기후, 지구 이런 데 환경 관심 없잖아. 걔는 여전히 석탄 발전 많이 할 걸 그러는데요. 이미 2023년 말 기준으로 미국도 태양광과 풍력의 양이 석탄 화력 발전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설마 그 미국 산업계가 지구를 생각해서 기후를 생각해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석탄 화력 발전보다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싼 전기가 태양광과 풍력이거든요. 이미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꽤 됐어요. 그 예전에는 저렇게 탈핵주의자가 아니에요. 친구들은 저를 갖다가 되게 실망하는데 네. 탈핵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저는 원자력 발전 뭐 있는 거 왜 잘 돌아가는 걸 왜 멈춰요? 잘 안전하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명될 때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원자력 발전을 계속 짓는 건 이익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원자력 발전을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좋은 고질의 전기를 준다는 겁니다. 콘센트에 곧장 꽂아서 물리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고질의 전기가 와요. 두 번째가 엄청나게 싼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원자력 발전은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할 틈이 없었어요. 시장이 커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거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기술 개발도 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제일 싼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비싼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스와 석탄도 비싼 에너지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나 지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경제만 생각해도 에너지 전환을 해야지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네요. 좋은 방향을 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여름이고 태풍도 많이 불게 될 네. 때고 미국에서 또 허리케인 또 이제 역대급 규모로 또 오고 하면은 기후 위기가 이래서 심각하구나. 그때 또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네. 것 같아요. 요즘은 모든 시민들이 다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행동은 안 바뀌고. 더디죠. 행동은 더디죠. 그러니까 어떤 어렵습니다. 외국인 그렇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인식이 정말 빠르대요. 금방금방 알아챈대요. 예. 그런데 행동의 변화는 상당히 느리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또 풍족하게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네.